즐거운 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띵동! 전유실 코치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죠. 왕따와 폭력을 못 견딘 대구 한 중학생의 자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사건인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왕따 문제는 학교 폭력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나의 집에서 정말 준비한 시간인데요.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지혜들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학교 내 폭력 문제들의 실제 사례들 함께 나눠보고요. 또 크리스천 부모로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해결 방법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나의 집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시죠. 두 아들을 두셨는데요. 탤런트 최범호 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하루하루가 좀 신나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참 무겁고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좋은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귀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YWCA 강남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가로 계신 김경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우 선생님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물론 주제는 무겁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회복으로 이 시간 모두 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최범호 지사님 네. 뭐 뉴스를 접해서 알고 계셨겠지만 또 두 아들의 아버지시잖아요. 네. 그런 학교 내 폭력, 왕따 문제들을 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적으로 아이들이 왕따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혹 그 누군가에게 왕따를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 걱정. 그리고 앞으로도 청소년 시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걱정되고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최범호 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아니 그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그 부모로서의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 정말 그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학교 내에선 정말 어떤 그런 사례들이 그런 폭력과 왕따들이 어떤 방법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부모로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제 사례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학교 폭력, 무엇을 학교 폭력이라고 말하나요? 네, 이론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보게 되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 또는 대책 관련 법에 의하면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의 폭행이나 협박, 뭐 따돌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감금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네, 성폭력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뭐 약취나 추행, 뭐 명예훼손, 모욕, 공갈. 또 가볍게는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예. 그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 친구의 딸인데요. 학교에서 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와, 아니 뭐 지금 선생님 말씀 뭐 감금부터 시작해서 언어 폭행 말 그대로 어른들이 하고 있는 나쁜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학교 폭력의 사례들이 장난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원인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매스컴이 너무나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매체가 발달됨으로 인하여서 보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고 또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모방으로 일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으로서 넘어가면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 불화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잘못된 훈육 방식들. 네. 네.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가족 간에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시기. 사춘기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성격뿐만 아니라 성향, 자신의 성향. 그렇죠. 네. 기질적인 문제도 있어요. 특히 이제 외향적인 아이들이 폭력을 많이 쓰기도 하고 내향적인 아이들이 조금 이제 소외되고 당하기도 쉽죠. 그리고 또 인지 능력, 이제 판단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이런 폭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말 그대로 학교 폭력이나 이런 왕따의 원인들이 크게는 우리 사회. 네. 그리고 또 항상 접하게 되는 그런 가정 가정. 내에서 그 깊은 뿌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그 지역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 네. 학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어디 대학교를 나왔다 어디 대학교 그렇죠. 어느 지역? 나왔다. 네. 이게 그런 것도 또 이게 폭력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왕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왕따, 네. 혹은 또 학교적으로 내가 그 학교를 안 나온 거에 대한 왕따, 그렇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왕따, 있죠. 뭐 네네. 이런 것들 다 네. 어떤 그런 왕따 개념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쪽도 왕따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경쟁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늘 심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인식보다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쟤는 나쁜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야. 네. 그러니까 그냥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보다 낮아. 맞아. 그렇죠. 잘못됐다라든가, 그렇죠. 난 보기가 싫다라든가, 그럼요. 너는 전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든가,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은 너는 서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든가, 그렇죠. 너는 미모가 좀 떨어진다든가. 미모가 예쁘다고 나를 멀리한다든가 이런 네네, 거. 그렇죠. 와,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도 참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그럼요.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즐거운 나의 집 앞으로 또 이런 왕따나 학교 폭력에 대한 많은 관심들 또 아픈 사연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최범우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아들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학교에서도 내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모든 엄마의 걱정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데요. 그런데 제 아들이 4, 5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용돈이 부족하다고 계속 달라고 하고 늘 풀이 죽어 있네요. 부쩍 자기 방에 들어밖에 나오려 하지 않고요. 하도 이상해서 일기장을 몰래 들여다봤는데 학교 가기 싫다는 말만 써있더라고요. 제 아이는 이제 곧 초등학교 5학년인데 사춘기가 와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 아들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 일 없다고 한답니다. 그 말을 거지것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걱정돼서 미치겠는데 어쩌면 좋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최 지사님, 전 사연을 통해서도 이게 조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의 직감으로는 어떠세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무조건 그 아이가 아빠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안아준다든가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제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이가 온전히 오픈을 하기 어렵죠. 마음을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넘겨주지 말고 그렇죠. 충분히 무조건 아무튼 나는 너 편이고 어떤 상황이 돼도 애비는 아무튼 네 편이다. 이걸 강하게 심어줘서 그렇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선생님 도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의 학부형들이라면은 이 시기가 사춘기 시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때 흔히 지나가는 바람처럼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고 이것을 이제 묵인해 버리시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성장기 때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아이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든가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거는 자기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뭔가 수치심이 있다든지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읽기에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이 써 있다는 건 학교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일기장을 보고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담임한테 학교로 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마음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가 무슨 말을 하든 엄마는 들을 준비가 있고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다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엄마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확신을 시켜줘야겠네요. 제 경우 보니까 저는 가끔 이제 애가 이렇게 살짝 아빠한테 500원을 도둑질할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할까 바로 매를 들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찬장이라 그러잖아요. 선반이 그 밥그릇 속에다 이렇게 돈을 담아놓은 걸 봤어요. 그거 갖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옛날에 고무가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아빠도 어렸을 때 말이다.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엄마한테 작살나게 맞았다. 막 이런 얘기. 나의 과거에 연약했던 얘기. 내가 나도 그런 시절을 겪어왔다는 얘기를 해줬더니 그 아이가 먼저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네. 뭐래요? 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 얘기만 했더니 그 아이가 실은 아빠 저도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혹시나 그렇죠. 그 먼저 자기의 아팠던 얘기를 먼저 아이에게 아빠도 너 때는 이런 친구들 때문에 혹은 그냥 꼭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과거에 연약했던 모습을 한 번쯤 자녀에게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단다. 처음부터 아빠가 아니었다. 나도 네 때를 겪어왔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비슷하단다. 똑같단다.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해주면서 접근하면 어떨까? 아, 좋죠. 그게 바로 의사소통의 시작이거든요. 일단 아빠가 마음문을 열었다는 걸 그렇죠. 아이한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난 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잘했네. 네. 엄마들이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왜 우리 선생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일기장을 보고 감정이 확 올라와서 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몰아치거나 맞아요. 너 얘기해. 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야.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 아이가 더 움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을 오늘 밤에 내려고 하지 말고 네. 걱정이 돼서 미치겠다 하더라도 아무튼 엄마는 너를 믿고 있으니까 계속 신뢰를 주면서 그렇죠. 내일이라도 혹시나 마음이 열리지만 하고 싶은 얘기 해라. 네. 아빠는 언제나 엄마는 언제나 네. 네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오늘 당장 네. 뭔가를 결정지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좀 시간을 좀 두고요. 아이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그리고 주변 아이들, 주변의 아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엄마가 좀 주의 있게 관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 모르게 그냥 선생님하고 혹시 전화 통화는 괜찮을까요? 선생님 어떨까요? 네, 전화 통화도 되는데 간혹 어떤 담임 선생님은 그걸 별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우선은 아이랑 먼저 네,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이제 상의해서 네.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이가 일기장이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학교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우선은 포커스를 내 자녀에게 두고 자녀가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신뢰. 엄마가 더 같이 함께하고 좀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1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몇 명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 애들은 제 친구도 아니죠. 같은 반 애들 몇몇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툭툭 치는 거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온갖 욕설과 함께 때리는 강도와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뜯어갔죠. 2학년 때는 다른 반이 되었는데 쉬는 시간이나 하교 시간에 저를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애들이 집에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까지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그놈들에게 제가 당한 만큼 그대로 더 심하게 갚아줄 것입니다. 아우 세상에. 정말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네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학생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저에게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을까 싶습니다. 이거 물론 저 아유, 자신도 주여. 때로는 누군가에게 아까 아유, 그 말의 세상에. 상처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쟁에서는 총칼로 사람을 죽이지만은 우리들은 말로서도 사람을 죽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소한테도 좋은 음악을 들어주면 좋은 우유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한 인생이 네. 그잖아요. 이거 정말 너무나 기가 아유 막히죠. 너무 마음 아프고. 아니 근데 선생님 중학생인데요. 네. 아니 10대잖아요. 아니 중학생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요? 그보다 더 심한 사례들도 많이 있죠. 아, 근데 우선은 이 사례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에 자기가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 그죠.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 아이의 마음을 보면은 이 마음 속에는 굉장한 분노가 있을 거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얘기를 하면 엄마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부모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협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그렇죠. 겪고 있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다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학생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절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부모님한테 속히 알리는 게 좋을 거고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또는 혹시 맞았을 때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아. 좋아요. 네. 그리고 병원 가서 진단서를 확보를 해놓고 그것으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학교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가 금품갈취도 당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금품갈취죄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폭행치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기본 마음은 신뢰가 깨진 마음이 누군가의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부모님이랑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상담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그쵸. 고백을 하셨는데 정 100번 양보해서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그 사람들하고 한번 싸워보고 그 친구들하고 싸워보고 가서 한 번쯤 어떤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찍소리를 한번 해보자 네,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생각할수록 성질하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정말 아니 어떻게 저도요. 이게 최범호 지사님이 정말 이게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게 중학생들인데 그 무슨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조직 폭력배들의 그런 모든 안 좋은 행동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네.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폭행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에 또 오픈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픈 한 번에 또 만약에 학교에서 그럼요. 자기 편을 들어주면 학교에서 야 쉬쉬해라. 네네. 그럴 수도 부모님 이럴 애들이 크면서 그럴 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네네. 경찰서 가가지고 그 부모가 와서 합의금 줘가지고 대충 돈 빼버리면 말한 나만 바보가 되게 맞아요. 그러면 그럼 2중 3중으로 고통 아닙니까 이거. 예, 그게 참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잘못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이걸 밖으로 드러나기가 두려워서 그렇죠. 학교에 어떤 손해를 네. 입을까.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 실추가 된다고. 또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실적에 뭐 누를 끼칠 수 있다든지 그런 문제로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님들도
자신 있게 표현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억울하게 당하는 건 우리 학생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복을 한번 해봐라. 어차피 이럴 것 같으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표현을 표현을 한번 해라. 해봐라. 네. 응?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게 너무 작고 네. 그죠? 생각은 있어도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김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외에도 이런 요즘은 학교 폭력이나 이런 왕따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전화 걸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연락을 하면 그래도 이런 상담이나 어떤 길들을 좀 제시해 주시겠죠. 그렇죠. 많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관이나 어른들이나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선생님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네네. 이럴 경우에는 쉽게 그냥 사면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고 알고 계시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네. 기도해보자. 그런 식의 어떤 이런 것은 어떤 거냐 너무나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런 네. 식의 접근이 이제 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아우, 접근 대처해야죠. 그것은 어떤가요? 대처해야죠. 그런 것은 좀 우선 기도는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그럼요. 기도를 하되 최대한 이 아이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뭐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라고까지 나와버릴 수도 그럼요.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들은 조금 네. 좀 지혜롭게 조심해야 될 그렇죠. 지점이겠네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런 왕따 문제나 학교 폭력이 불거진 건가요? 아니면 네. 예전에도 생각해보면 저도 학창 시절에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인식을 못한 건가요? 그렇죠. 과거부터 폭력은 늘 있어 왔거든요. 다만 오늘날에는 모든 문화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아이들도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고 매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제 영상물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더더욱 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이런 미디어의 역할도 되게 네.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할 때 너무나 네. 리얼하고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걸 보고 또 아이들이 또 모방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살 사건이 있다면은 언젠가 또 보면 누가 또 자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친구에게 그래도 대하는 것도 부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다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상담기관. 상담 기관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부모님이랑 같이 혼자서 풀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해야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평소에 이제 부모님들과 이런 아이들이 대화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가 가능하면 자기가 이런 입장에 있다면 용기를 내서라도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 자기가 당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엄마 네. 내 친구 중에 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면은 그렇죠.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빨리 부모님들은 인식을 해야 돼요. 비록 다른 아이가 당하더라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혹시 우리 아이가 아닐까 한 것을 한번 의심을 해보고 아이 주변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가 참 민감해야겠다. 네. 기도 안에서 참 깨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사건이 있는 후에 부모님들이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 아이가 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민감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늘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게 왕따 문제나 이 폭력 문제가 물론 아이도 너무 아프고 힘이 드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처음 접한 부모님들도 얼마나 이것이 그럼요. 말 그대로 쇼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죠. 피해자 아이들 어떤 부모님들은 보면요. 왜 바보같이 당하느냐.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아이에게. 네. 그런 식으로 대변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더 이상 말문을 열지 않죠. 일단 그런 감정을 생기더라도 그 감정을 내려놓고
그랬구나, 굉장히 힘들었구나, 아, 너가 얼마나 힘들었냐 하고 위로를 먼저 해주는 게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님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평소에도 늘 이제 불량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법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내 자식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지쳤어요, 이거죠. 네, 지쳤어요. 그리고 상대방 아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랬어요. 당연히 맞아요. 오리발.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저 아이가 맞을 짓을 했어요. 와. 네. 참 이게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부모님들 그리고 그 조직 내 어떤 네. 공동체 안에도 이 후유증이 너무나 심하게 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참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나 이걸 충격적이고. 그 부모님이 알았을 경우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믿음 안에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자식을 줬을까? 이러려고 내가 결혼하고 이러려고 왔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나의 시험인가. 그러나 이건 근데 너무나 이거 참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요. 아까 뭐 우리 선생님도 그 피해 학생도 이런 것들을 도움을 청하고 오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들도요. 네.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도움이 필요하죠. 혼자서 감당하기도 부모님들도 벅찰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엄마들이 다른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 요구를 많이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절대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엄마 찾아가서 따져. 네. 뭐 이제 돈을 요구를 해. 아니면 뭐 학교 뭐 홈페이지에 올려, 전화해, 교육청에 올려. 이런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게 있는데 그건 결코 감정적인 것을 그러네요. 더 부추길 뿐이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아이를 먼저 보호하는 그런 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먼저 이제 터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그 방법을 찾아서 담임 선생님에게 먼저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변의 아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아, 맞습니다. 네, 조용히 얘기를 하고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해결을 잘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 이제 높으신 분들한테 갔든지 아니면 그것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교육청으로 순서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게 더 효과적이죠.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런 문제들을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우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나 이런 순서들을 좀 인지해서 좀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김경수 선생님, 상담 선생님 모시고 학교 내 그런 폭력과 왕따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들고요. 또 방법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에는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친하지 않지만 사실 그 애랑 저는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얼마 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다른 애들한테 맞고 있었는데 제가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저까지 왕따 당할 것 같고 그 애를 때리는 애들이 저도 때릴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아이를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 애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죄책감도 듭니다. 정말 그 애를 돕고는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도와줘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네요. 예, 저도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또 이렇게 뭐 사마리아 거기 이렇게 다가가고 둘러보고 접근하시고 그 당시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든가 뭐 시각장애우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장애인들.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왕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손을 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두가 피해자네요. 네. 모두가 그죠.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보니까 그 왕따를 당해서 학교 폭력을 당해서 그 죽음을 달렸던 그 친구를 그냥 보냈다는 그냥. 죄책감 때문에 또 또 그 친구가 또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걸 보는데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참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체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제 그런 마인드를 부모님들이 많이 인식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이처럼 방관자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잘못 개입했다가 나도 왕따가 그렇죠.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죠. 음. 그래서 피해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민감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은 굉장히 본인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그럼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그 친구를 같이 옹호를 한다든가 그러면 더 큰 피해 사례가 되니까, 가능하면 이 친구랑 이제 통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문자를나 뭐 전화를 통해서라도 격려의 말을 한마디쯤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부모에게 알리기보다 자신의 부모님한테 먼저 이런 사실을 알려서 도움을 요청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먼저 부모님에게 요청을 하고 그 해결 방안을 또 자기가 또 피해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피해 당하지 않도록 또 부모님은 지혜롭게 그 상대방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본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체면 문화 때문에 우리 아이면 아니면 돼. 그리고 자기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참, 그렇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예전에 사실 저희 첫째 아이 때,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정적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던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첫째 아이 그 학교 내에서 왕따 아닌 왕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들 스스로가 자기도 그 자리에 그냥 옆에서 물론 공을 차고 있었지만 그 서 있었다는 그 사건이 시간이 갈수록 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 아이가, 그 친구 아이가, 왕따를 당했던 아이가 막 치료도 받고 네. 또 뭐 이 아이가 이게 불거지니까 학교도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어린 것들이, 그 다른 아이들도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네. 그 이유만으로도 다른 아이들도 학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정리를 네. 해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정리가 되지 않는 그 그렇죠. 사건 가운데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몫이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너의 탓이 아니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의 탓이 아니야.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서로가 협력하여서, 우리가 성경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렇게 협력하여서 지혜롭게 한번 대처해 나가자. 그리고 그 학급에 있어서도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반 전체가 이런 상황이면은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네.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의 입장이 어떻는지, 그리고 학교 폭력을 했을 때 네.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는지 서로 얘기해보고 공감해보고, 그리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리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렇게 왕따에 시달리는 이런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방법이 아까 이제 그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얘기할 수 있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아까 뭐 격려 문자를 해준다든가. 네. 또 예를 들어서 연극 같은 경우는 역할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로가 이렇게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서로가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에 그렇죠. 이렇게 역할극들을 학교에서도 한 번씩 네.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오픈을 시켜서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또 최봉훈 집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 차세대 리더들은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네.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교회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아이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과 프로그램들과 좀 그런 성기미들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교회가 오픈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아이들이 오면은 어지르고 뭐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교회를 오는 걸 꺼려해요. 평일에. 오히려 교회가 안 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평일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주일이 아니고 평일에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소외를 당했는데 어디 가서 놀겠어요. 그러니까 PC방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떡하면 좋아. 교회에서 노는 걸 즐겨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가정이 아이를 반기지 않고 우리 교회가. 교회가 아이를 반기지 않으니까 갈 곳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음침한 음지로 그럼요. 그렇게 세상 속으로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찾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정복하지 않을까.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시대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구체적으로 전쟁을 선포해야겠다. 네. 이거 최 이사님 이거 죄악 아닙니까? 우리 전쟁을 단순히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어떤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라든가 어떤 배움, 네. 또 빈부, 돈의 어떤 소유, 이런 또 외모, 네. 기타 아무튼 모든 것들로 말하면 비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인에 대해서 그렇죠. 존중성보다는 틀렸다라는 아까 네. 그런 그렇죠. 관점. 결국은 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영혼을 네. 바라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어떠한 곳에서는 또 그럼요. 울고 있는.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그 아이가 그 당하고 있는 아이가 우연찮게 이 프로를 봤을 때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 프로를 봤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없을까요? 네. 이제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은 본인 탓이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용기를 가지세요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피해를 주고 있는 학생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럼요.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겠는지 그 그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조차도 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그 행동을 저지르면서도 그 행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런 왕따나 이런 학교 폭력들을 보면 참 무늬만 어른이지 어른들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아이들끼리 왕따도 있지만 부모님들끼리 왕따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1년에 한두 번 하는 학부모 모임에 가면 네. 다 주제는 그런 거예요. 어느 집 어느 아파트에 산다. 네. 뭐 누가 아빠 어디에 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이게 나누어지는 그렇죠. 거죠. 파가 이렇게 나눠지죠. 네. 이게 아까 선생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우리나라 안에 그런 체면 문화들 그렇죠. 보여지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에 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까 최지사님이나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우선 우리 최지사님 말씀도 듣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뭘 해야 될까요? 좀 저는 차 타고 가면서 가끔 이렇게 애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다는 아닌데 꼭 궁금해서 차를 갖다 서서히 가서 봅니다. 애들이 지금 뭐 이 하나? 자식들이 혹시 또 어디 돌림방 시키고 있는 게 아니야. 돈 뺏고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당장 우리들의 연약한 힘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때로는 관심을 갖다가 고등학생한테 멱살을 잡힐 수도 있고 때로는 떼거지로 10명이 넘기 때문에 요즘 힘도 세 자식들이 이렇게 먹는 것도 많아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힘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럼요. 때로는 조금씩이라도 발걸음을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이 관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관심의 문제가 맞아요. 네. 당장 뭐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 네. 맞습니다. 가해자 아이들도 그렇게 행동하기까지는 관심을 받기 위하고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내가 그 과격한 행동을 해야 누군가가 나를 봐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집중해주고 그렇죠. 관심을 가지니까 네. 그 안에서 또 본인은 또 네, 우월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 최 선생님께도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문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런 피해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이 아픕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자녀를 키우시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포도원이라는 가족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힘드시지만 극상품인 이 아이를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늘 성경 말씀으로 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의인의 혀를 가져서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어머님들도 나 때문이야 라고 자책은 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야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개선해 나갈 수 있어. 비록 과거에는 이랬지만 미래의 나는 또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춘기에 지나가는 시간일 거야. 지나가는 소나기일 거야 라고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100번 위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나가는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죄의 문제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까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왕따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지 않았는가. 네. 우리가 너무나 제 자신이 너무나 영혼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고아와 고아부와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었는가. 교회가 그럼요. 그런 것에 좀 더 많이 회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아이들 보고 싶으시죠, 제사님? 네, 우리 김경수 선생님께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처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상하고 지친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알던 모르던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멈춤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왕따 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올려주시면 또 다른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셨죠? 성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행복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밀수님께는 왕따가 없다. 없다. 아,